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양대지수 역시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지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시죠. 네, 누가 뭐라 해도 꺾이지 않는 지수. 보통 같으면 이제 매크로 지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연준 쪽의 금리 인상 발언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텐데 국내 증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코스닥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이 구간 어떤 전략 잡아볼까요? 네, 저는 뉴욕 지수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자, 오늘도 역시 특별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뉴욕 3대 지수는 눈치 보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전 한때 AI가 합성한 그 펜타곤 인근 폭발 이미지가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펜타곤에서 곧바로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 중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그 IT 인프라 운영자는 구매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결국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면서 중국 비중이 10%에 달하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동안 대표적인 부실은행으로 지목되어 왔던 팩웨스트가 총 26억 달러 규모의 건설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케네디 윌슨에 매각을 하면서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닐 카시카리와 같은 매파 위원들이 총출동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는 그 연내 50bp의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패드워치는 여전히 향후 금리 동결 이후 연내 50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채권 금리 또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시장에 풀리게 될 국채로 인한 채권 금리 상승을 반영하고 있을 뿐 연준의 시가 김칙에 대해서는 무덤덤한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아침 재개된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눈치 보기 흐름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나스닥 선물이나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증시가 눈치 보기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 또한 차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출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테마 동향 보시면은요. 지수 상황에 비해서 오늘 테마 상황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래간만에 AI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 시오박스가 차트를 보시면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루닉과 같은 이런 AI 관련주들이 뒤를 따라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죠. 이러한 2차 전지 업종에서 일부 중소형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에너지를 대장으로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 포스코 엠텍, 세로닉스, 코스모 화학과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 중소형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이 바로 삼부토건이죠. 삼부토건이 갭을 크게 띄우고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섹터에서도 시간외에 상승했던 휴맥스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면서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양자암호 섹터 최근에 새롭게 부각이 된 종목이 바로 엑스게이트죠. 어제 하루 음봉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보시면 BCNC가 상한가에 안착했지만 후발주들이 크게 따라붙어주지 않는 모습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마 시장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요. 현재 재료는 다르지만 신규 상장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BCNC와 CU박스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랩, JI테크, 엑스게이트를 묶어놓고 이렇게 본다라면 신규 상장 테마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테마를 보는 관점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자, 현재 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부채한도 협상 결렬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간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역대급 규모로 늘어나 있는 숏포지션 청산에 따른 숏커버링에 의한 지수의 오버슈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전까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말 좋은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수가 이렇게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장기 포트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 물량에 대해서만 코스피 기준 지수 상단 2600선에 대응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에 대한 단기 스윙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계속 쉬지 않고 오름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보유 물량에 한해서만 코스피 2600선 기준으로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 볼까요?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섹터 스마트 시티 관련주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이어서 스마트 시티까지 이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은 테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뭐 AI나 로봇 쪽에 생각나는데요. 어떤 테마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G7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또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11년 만에 동시에 방한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죠.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21일 폴란드로 출국을 한 상태이고요. 또 원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철도라든지 도로 교통과 같은 이러한 공항과 같은 이러한 그 교통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를 포함한 도시 계획, 산업단지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라는 부분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뢰 제거라든지 건설기기, 중장비, 모듈러 주택과 같은 관련주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을 했고요. 전일 상한가에 안착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미 시작된 기존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된 상태이고요. 또 순환매를 기다리는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주목받지 못한 섹터 중에 스마트시티 관련주들은 이번 원희룡 장관의 폴란드 방문에서 체결하게 될 이란 MOU와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에 의해서 주목받고 있는 네옴시티와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구축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집 이후에 때를 기다리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시티 정책 이슈부터 네옴시티 관련 이야기까지 좀 묶여 있는데 순환매가 돌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매집이 완료된 그 종목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핀텔인데요. 핀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해상도 인공지능 영상 분석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ITS 시장에 본격 진출한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ITS 구축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올 솔루션을 납품하는 스마트 교통 시장의 신흥 강자로 최근에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영상 분석 기술과는 달리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 영상 그대로 분석할 수 있는 고해상도 AI 영상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안 산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인프라를 포함한 스마트 시티 내 스마트 교통 산업 쪽에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핀텔 영상 분석 같은 경우에 타사 영상과는 상당히 독보적으로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전 세계 8억 대, 국내 500만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CCTV의 고해상도 영상 분석 기술이 탑재된다라면 동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글로벌 스마트 시티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24.6%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경우에는 더 빠릅니다. 윤 정부의 주도 아래 33.9% 정도로 더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섹터가 바로 글로벌 스마트 시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이제 바닥권에서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텔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최근 바닥권에서 다시 대량의 매집이 들어오고 그리고 윗골이 달리면서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음봉 그려내다가 지금 현재 양봉 그려내고 있지만 충분히 동종목은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큰 시세를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1차 목표가 9,500원 설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6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핀텔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 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AS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라이콤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주셨던 종목이고요. 목표가가 3,5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3,400원대로 거의 목표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조금 더 홀딩해 볼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를 아주 상방으로 예쁘게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계속 목표가까지 홀딩해야 되는 종목이 맞고요. 자율주행 관련주죠. 자율주행 관련주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자율주행은 당연히 함께할 수밖에 없는 대세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자율주행에 뛰어들고 있고 지금 목표가를 아쉽게 못 미치고 윗골이 살짝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이 안에 종목의 주인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다라면 목표가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었네요. 라이콤 2,800원대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3,500원까지 홀딩, 더 큰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아 메카닉스도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목표가가 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5일선 흐름 잘 유지하면서 주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표가까지 홀딩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보시면 오늘 주목받고 있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도 각종 증권사 리포트에서 2분기에 좋을 거다라고 장밋빛 미래를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주식은 기대감에 오르는 거고요. 지금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런 2차 전지 섹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 소멸이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2분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과 함께 목표가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후 수익 계속 챙겨가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텍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충전소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장중에 19% 슈팅이 나왔습니다. 워낙 정말 전에 주셨던 종목이죠. 2월 달부터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현재 48%까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조정 겪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 지켜주고 있거든요. 좀 홀딩해 볼까요? 아니면 수익을 챙겨가 볼까요? 네, 일단 최근 시장은 수익을 줄 때 챙겨가면서 일부라도 챙겨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시장임에는 분명하고요. 하지만 크게 본다라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시장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 시장이 427조 규모에 달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중소형 기업들 위주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면 이제는 대기업들이 뛰어든다라는 이슈가 어제 시간에서도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좋은 흐름 나타냈죠. 그래서 그리고 또 6월 중에 SK 시그네틱스에서 미국 충전기 생산에 대한 본격화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섹터 아직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면서 6월까지 조금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 시장 요즘 아직 핫한 테마인 만큼 조금 더 홀딩해 보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을 줄 때 챙기면서 일부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일부는 6월까지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내일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있으세요? 장 시작 전부터 장 마감까지 내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내일이 누리호 발사일이죠. 그래서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는 달에가 발사시켜 드릴게요. 양봉으로 발사시켜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시장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떤 테마를 선점해서 어떤 종목을 선점해서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내일 함께 매매하시고 또 종가 베팅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내일 장중 내내 함께 하십니다. 트레이딩 관점, 비법, 종목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